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길쭉 분석 사이클 투자자 샌드폭스입니다. 자, 은 가격 분석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은 가격의 폭등은 이 통화량의 증가 이후에 발생되었고, 이 현재 12년간의 약세 트렌드 중앙색 선만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폭등 시작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월봉 캔들인데요. 이 캔들 하나의 월봉이고, 그래서 보시면 지난 2011년도 이 고점을 형성한 대략적으로 한 50불 위치부터 해서 가격이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밟아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은값은 올라가는 시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언제 올라가냐? 이 M2라고 하는 통화량이 증가할 때, 아니죠, 증가하고 난 이후에 이런 부채가 플러스 이 신용이 굉장히 과도하게 껴버렸을 때, 자, 그 이후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시점이 이제 다 왔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 10월달, 자, 이 구간부터 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전문용어로 말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이 실물 금과 그리고 실물 은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마지막 관문을 남겼다, 제가 이런 말씀을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제 위기가 추가적으로 만약 발생된다면, 그러니까 은행이 만약 무너지거나 부동산 PF 대출, 자,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쪽에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미국에서는 사업용 부동산이 무너지거나, 또는 기업의 파산 숫자가 증가로 인해서 자, 채무 불이행을 하면서 자, 이게 은행 시스템적 리스크까지 연결되는 자, 이런 문제가 터질 경우에 유동성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달러 자산이 단기간에 급등할 수가 있겠다. 만약 이런 기간이 도래하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실물금과 실물은 이 국제 시세는 하락이 나오겠고,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자, 어느 정도 실물금은 선방을 해주고 실물은은 이 변동성이 금보다 한 3배 정도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소폭의 하락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게 이 주황색 선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자, 반대로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지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몇 불이냐? 이 국제 은 시세로 해서 21불입니다. 만약에 21불을 만약 이탈할 경우에 이거는 이게 은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시중에 달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달러 자산의 급등으로 인해서 이 주식시장은 굉장히 엄청난 큰 낙폭을 보이고, 실물 은, 국제 은 시세 가격도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가 온다면 자, 그 다음부터는 이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결국에 이 통화 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화 발행만 그냥 하냐? 그건 또 아니고,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함께 통화가 찍히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경기가 침체되는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이게 스태그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이 스태그가 경기 침체를 의미하고요. 이 플레이션이 이제 인플레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다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자, 그래서 과거 이 스태그플레이션 되게 유명한 사례죠. 이 1970년대에서 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자, 이 기간에는 은가격이 2번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72년부터 해서 74년도까지 1차 상승, 그리고 헌트 형제들이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너무 욕심을 부린 나머지 이때 당시에 선동을 했다고 해요. 세계적으로 매스컴의 언론을 보도하고 돈을 쓰면서 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서 자, 은만이 미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선동한 결과 자, 은 가격이 거의 50불 가까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점이 이때 당시에 거의 1.5불에서 이렇게 50불까지 급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사에서는 이렇게까지 급등은 일어나기 좀 힘들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배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위기 발생 이후에 5년을 보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체크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 흐름이 트렌드가 바뀌게 된다면 제가 바로 그날 당일에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실물 금과 실물 은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다만 이 주식시장의 상승기에는 실물 금과 실물 은을 들고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익률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횡보하는 기간에 들고 있으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왜냐면 포모 현상 때문에 그렇죠. 다른 자산 다 올라가는데 내 금화금만 안 올라간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포모가 올 수 있다. 다만 이제는 반대로 주식시장이나 아니면은 코인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돈을 날릴 수 있고, 자, 반면에 이 실물 금과 실물 은은 안전함과 동시에 수익까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상승 트렌드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2008년도 이때 서프라임 무기 사태 터지기 전에도 한번 이렇게 올랐어요. 오르고 조정받고, 자, 이렇게 해서 2차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2차 상승은 이게 어떤 것 때문에 발생됐냐? 결국에 통화를, 그래서 두 번째 상승은 이 통화 발행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고, 첫 번째 상승은 이제 부채가 너무 과도하게 상승하고 거기다가 본원 통화에 대한 불신이 조금 더 커지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자, 일단은 데일리 소식들을 가졌습니다. 이 국내 부동산 소식인데, 자, 일단 50년 만기 대출이 5대 은행 해갖고 2달 만에 2조 원을 급증했다고 합니다. 지금 50년 만기 상품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2조 원가량 급증했다. 뭐 이걸 40년 줄인다라고 이런 이야기 들었었는데, 자,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2조 원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동산 PF죠. 자, 이 부분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대출 잔액이 133조 원을 돌파하면서 부동산 PF 대출 위기 신호가 나왔다고 하고, 연초일 동안 17.28%, 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 침체가 이제 미분양을 가파르게 늘어났고, 자, 부동산 경기 둔화와 함께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중소건설사에서 준공 이후에 미분양 물량의 증가로 인해서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50년 만기 이제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매수 심리로 파악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건설사 부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만 9곳이 도산했다고 하는데, 자, 1월에서 5월까지 5곳이 파산했고, 그 6월부터 6월 한 달간 4곳이 부도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방 부동산 중심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폐업하는 기업도 증가한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국내는 이 돈맥 경환 현상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하시는 분들 대출이 많이 잘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보면은 주변에도 보면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쭤보면은 요즘에 대출이 진짜 안 나온다. 그래서 많이 힘들다는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들려오는데, 이게 비단 큰 사업뿐만 아니라 이 작은 이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힘든 상황이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맥 경환 현상도 크고, 이제 소비 둔화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경쟁력 심화도 이루어지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다각면의 요인으로 인해서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미국 시장 보면은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이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7%로 전월 대비 0.6% 나타나고 있고, 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이게 원인이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이, 유가가 현재 오르고 있죠. 그래서 선물 가격이 한 지금 91불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 제가 유가 상승한다, 자, 이런 말씀도 되게 많이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유가도 오르고 있고, 자, 이런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곡물이나 식량 가격은 생각보다는 조금 더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 한 번 더 바닥을 다지고 다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유가의 상승 자체가 이게 좋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CPI가 상승했다. 근데 이제 근원 PC이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3%로 전월 대비 0.3%, 전월 4.7%보다 하락하면서 강한 양적 긴축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고용 지표도 강하게 나오고 있고, 증시는 고점을 찍고 하향세를 그리는 중이라고 하고, 그래서 주가는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긴장감을 보이고 있는 과정 속에서 금리 동결이 약 90% 확률로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가격 추가 상승 우려에 따른 연준의 신중한 정책 결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자,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 자, 이런 가운데 이런 뉴스들도 있습니다.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 당분간 어렵고, 이제 부동산 위기, 그래서 중국도 손절한 투자자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중국 부동산도 나오고 미국 부동산도 나오고, 그리고 미국 사무용 부동산 디폴트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자, 이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그리고 중국도,
공통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이고 국내는 이제 PF 건설 부분 이제 그런 쪽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있고, 일단은 이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 자체는 당장의 위기는 막았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막은 것도 아닌 게 지금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이번 달 동결 확률이 99%다 이런 자료가 지금 있었고 가져오게 된 건데, 이제 이번 달은 어차피 금리 동결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예측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제 11월 달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11월 달 예측치도 많이 내려왔는데 기존 한 60% 70%에서 지금 한 40%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 이 기준금리 거의 동결 또는 자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거의 다 왔다 잠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 다만 이게 거의 다 온 것 같지만 한 번에 반전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 위기가 만약에 발생되게 된다면은 바로 금리 인하를 하냐,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오히려 인상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게, 제 위기 그냥 터트리면서 빵빵빵 터트리면서 돈을 함께 조달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물가 상승이 발생됩니다. 통화가 풀리면서.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소비는 막으면서 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면서 돈을 풀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부의 재분배와도 같은 말이죠. 맥락이죠. 이 레이 달리오가 결국에 이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이 부채 위기를 이겨내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 부의 재분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지, 자,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가 아무래도 지금의 금리의 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유지되는 이런 금리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더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게 위기라는 이런 카드가 남았기 때문에, 자, 이런 이벤트는 좋지 않지만 결국에 이 부채가 너무 과도하게 수십 년간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시면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이 위기 전에 이런 부채가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970년대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단순히 그냥 갑자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따라하고 나온 게 아니라 10년 전부터 이런 위기에 징조가 있었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건강이 좀 안 좋다라고 했을 때 이게 건강이 한순간에 안 좋아지기보다는 이게 몇 년간, 수년간 쌓이던 게 악화되면서 안 좋아지는 거고, 자, 만약에 우리가 살을 찐다고 하더라도 이게 식습관이 안 좋고 운동을 안 하고 이게 유지되면서 살이 찌는 거죠. 요즘 살 좀 많이 쪘는데 유튜브를 촬영하다 보니까 살이 좀 많이 찌더라고요. 그 시간에 이제 원래는 운동을 했는데 요즘 퇴근하면 유튜브 촬영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 각설하고요. 그래갖고 이게 한 번에 이게 발생된 게 아니다. 뭐든 그 전에 일련의 과정이 있다. 살이 찐다면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고,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위기도 마찬가지로 10년 전부터 1964년도에 베트만전이나 이런 거 하면 돈을 너무 많이 썼고, 우리 상업화 과정이나 이런 데서 돈을 추가적으로 쓰면서 돈을 너무 많이 써버린 거죠. 돈을 많이 발행하고 돈을 많이 쓰고, 자, 이런 것 때문에 금태환제 이거를 폐지하게 된 건데,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 이후로 한번 1차 상승이 나왔던 거죠. 1차 은의 상승, 금과 은의 상승 나왔던 거고, 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얘기가 점점 길어지는 유튜브를 하면 할수록 말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여기 살펴보면 이 미국 정부는 SVB 실리콘밸리 은행의 고객이 예치한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하는 대책을 마련을 통해서 사태를 해결했습니다. 이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예금자 보호를 전액 다 해준 거죠. 자, 그래서 과거 위기와 다른 양상은 위기 이후에 통화 공급 속도가 빨라졌고, 이 재정 적자도 불구하고 채권 발행을 공격적으로 단행하고, 그리고 공격적 단행을 다시 한번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주면서 쥐어주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자, 이런 흐름들이 되게 빨라졌습니다. 더 빨라졌고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다시 재매입을 단행해야 될 수도 있다, 미국 정부가. 그럴 경우에 인플레 압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기존에 만약에 개인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이런 데서 미국채를 샀던 게 만기가 도래하고 돈이 필요해지면서, 자, 이거를 재매수하지 않고 이제 돈을 시중에 풀리게 되면서 이제 인플레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부분도 이제 CPI 증가의 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고, 미국뿐 아니라 이 중국 정부도 동일한 움직임을 함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은 장기적인 수순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댓글은 환영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샌드박스였습니다.